네, 서동수의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 정보증권 서동수 대리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서동수 대리 오늘 함께 얘기 나눌 내용들 어떤 내용들인지 먼저 이슈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네, 중국의 살아나는 정책 모멘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이제 지난주에 장에서 한 13% 정도 좀 빠졌을 때, 그때만 해도 중국에서 아직 크게 뭐 움직임이 없었고, 서동수 대리가 조만간 무슨 어떤 경기 부양책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좀 생각보다는 많이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러자마자 곧바로 중국에서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 예대율 규제 폐지 관련된 정책이 나오고 나서 사실 시장 반응이 저는 뭐 단기 반등으로 충분히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 역시 한 절반 정도의 분할 매수를 사실상 들어갔었고요. 근데 뭐 이제 장 막판에 보니까 이제 엄청나게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조금 오래 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어쨌든 뭐 금요일 날 그런 시장 반응을 봐서인지는 몰라도 공산당에서 또 굉장히 적극적인 정책을 내놨었고요. 그림 한번 보시면 한번 일봉 보겠습니다. 상해 종합 보시면 4,190%까지 떨어졌죠. 그래서 사실 이게 고점 대비해서 18.8% 정도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맹간에서는 웬만하면 좀 반등이 기술적으로도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이전 지준율 인하와 기준금리 인하 초강수를 좀 뒀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반응이 충분히 나오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좀 시장이 목말라 했던 부양책을 좀 시원하게 들여준다고 할까요? 딱 그렇게 발표가 됐는데 주말에 발표가 나온 걸 보면 기준금리 인하가 또 이제 한 달 반이죠. 한 달 보름 만에 또 다시 발표가 됐고 또 지급 준비율은 세 번째 또 인하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좀 영향력에 대해서 외신들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일단 뭐 사실 금요일까지만 하더라도 외신 쪽에서 굉장히 이제 중국은 이제 끝났다, 뭐 버블은 완전히 뭐 꺼지는 것이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좀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어쨌든 블룸버그에서는 토요일 날 나오는 이제 기준금리와 지급준비율 동시 인하에 대해서 사실 좀 전하고 있고요. 인민은행이 28일 날 이제 대출 예금 금리를 0.25% 25bp 하향을 시키면서 대출금리 4.85 그리고 예금금리 2.00%로 이렇게 조정을 했었고 지준율은 0.5% 인하를 하는데 좀 선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라든가 삼농 대상으로는 지준율을 이제 그 50bp를 인하하고 재무회사 그러니까 뭐 대처대조표나 이런 서비스 금융 서비스 회사에 해당하는 300bp까지 인하를 해주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고요. 2주간의 이제 증시 조정에 상당히 좀 부담감으로 금융당국에게 좀 그 부담감을 주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또한 7% 성장 불가론이 좀 중국이라든가 세계 곳곳에서 좀 피어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유동성을 재차 좀 풀어놓을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뭐 이 맞는 발음인지 모르겠지만 인민은행장의 저우 샤오찬 인민은행장이 옐런 그린스펀 의장, 그러니까 그린스펀 의장이 계속 증시가 떨어지고 경제 펀더멘탈이 약화가 될 때마다 금리를 낮추면서 그린스펀 푸시라는 단어까지 나올 정도로 저우 풋이라는 단어까지 표현을 해가면서 시장을 방어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네. 한편으로 보면은 이 중국의 대응이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 좀 부럽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우리 이제 계속해서 좀 재다가 결국 이제 내렸는데 그게 좀 효과를 결국 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증시에 어떤 이제 흐름이 좀 이상이 오자마자 곧바로 좀 대응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좀 이 정도 되면은 글쎄요, 좀 뭐 장기적으로는 모르겠어도 좀 단기적으로는 바로 좀 반등이 보여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뭐 단기, 중기, 장기 다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상황에서는 저기 일봉상으로 상해 종합증시 일봉상으로는 지금 뭐 60일선을 당분간 지금 살짝 깨놓은 상태인데요. 여기서는 충분히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목말랐던 것이 정책 모멘텀입니다. 지준율 인하와 그리고 예대 금리 인하는 그러니까 그 기준금리 인하는 동시에 나온 것이 거의 7년 만입니다. 2008년 12월에 그 금융위기 이후로 지금 굉장히 오랜만에 나온 강력한 정책 모멘텀이다. 목말라 있던 것들이 해소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신용잔고 물량들이 상당히 소진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새로운 자금들이 지금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중에서 가장 좀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이 그런 자금들을 좀 대체가 가능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후광투 관련된 이제 외인 자금들의 유입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는데 그림 보시면 최근 들어서 후광통 소진율 자체가 상당히 좀 늘어나고 금액 자체도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네가 말하는 게 지금 정책 모멘텀인데 정책 모멘텀 계속 가져갈 수 있겠느냐? 네. 이제 이 인민은행장이 계속 밝혔지만 우리 지준율 얼마든지 낮출 수 있고 예금금리도 낮출 수 있다. 기준금리도 낮출 수 있다. 다음 그림 보시면요. 정책의 연속성이 확보를 할 수 있는 지준율이라든가 대출금리 수준 앞으로 더 낮출 룸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 모멘텀, 양적 완화, 시장의 유동성 공급 이러한 것들은 박자를 맞춰가면서 다시 단기적, 중기적, 장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물론 변동성은 아직 계속 좀 커질 수 있는 구석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언제 올라갈지 맞출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깊게 조정이 오게 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반등을 하는 것이 중국 증시의 특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발을 들여놓지 않으면 다음에 올라갈 때 따라잡아야 되는 현상이 나오게 됩니다. 더욱더 뭐 제가 말씀드리는 것 대비해서 보수적으로 보실 수도 있고 좀 더 공격적으로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자금을 뭐 100%를 몰빵을 친다. 아니면 뭐 30%만 3번씩 나눠서 내가 사겠다라고 하시는 것은 선택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오늘을 마지막으로 해서 나머지 자금들을 오늘 투입을 할 겁니다. 투입을 할 거고요. 4,000포인트까지 열어놓는 거 맞습니다. 4,000포인트까지 충분히 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큰 그림에서는 그러고 나서 내가 몇 달이 지나고 나면 이 기회를 절대 잡은 것을 후회를 하지 않겠구나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확신을 하고요. 여기서 이제 분할 매수라든가 어떻게 됐든 어떠한 식으로든 시장에 발을 들여놓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주에 하락하면서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눈여겨보셨던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아마 주말 소식이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에서 좀 반등의 속도가 좀 빠른 반등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서대리님의 코멘트가 같이 나왔었고요. 이와 함께 분할 매수 관점으로 계속해서 좀 중장기적 관점도 유효하다는 의견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책 시의 특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반등에 있어서는 아마 큰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추가적인 이야기는 또 저희 시간에 챙겨드리니까요. 추가적으로 확인해보도록 하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이슈는 그리스의 무리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좀 협상이 안 되고 있는 이 그리스 문제. 결국 뭐 치프라스 총리가 지금 일단은 강수를 뒀습니다. 뭐 국민투표에 붙이겠다. 그러면서 ECB에게 좀 IMF에게 만기를 좀 연장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IMF 측에서는 좀 못해주겠다. 또 이렇게 나왔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골치가 아픈 상황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는 지금 주말에 좀 난리가 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뭐 완전히 자본 통제 상황이 돼버렸어요. 예, 뭐 거의 뭐 이거는 뭐 정상적인 수준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뭐 시장의 그 그리스에 관련된 뉴스플로우에 관련해서 굉장히 좀 뭐 고삐를 이렇게 단단하게 쥐고 있던 것을 분명히 우리는 6월 30일까지 해결이 된다라는 그런 컨센서스를 가지고 있다가 실질적으로 그게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자 시장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래도 그리스 디폴트는 나지 않을 겁니다. 그렉시트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는데요. 어쨌든 전문가 입장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자기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계속 할 수가 있을 거라는 얘기가 좀 저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 돈이 여기에서 하방 리스크가 상당히 커졌다고 한다면 이런 것은 우리가 한번 좀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나타나는 필요가 있거든요. 돈을 잃지만 않으면 언제든지 기회가 분명히 옵니다. 근데 기회를 잃게 만드는 게 뭐냐면 원본 자금 자체가 굉장히 크게 손실이 나게 되면 기회를 잡아봤자 굉장히 좀 어려운 국면에 있기 때문에 이런 그리스 관련되어 있는 그 뉴스플로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봐드리면 좋겠고 어떻게 됐든 간에 치프라스 총리가 7월 5일까지 우리 국민 투표해야 되니까 시간 니네들 내놔라라는 배째라식의 그런 주장을 했고요. ECB가 그나마 조금 좀 완화된 스탠스를 아직은 지키고 있습니다만 EU그룹이라든가 IMF는 30일 이후로는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다라는 강력한 스탠스를 지금 지니고 있거든요. 네.
말씀대로 시장 전문가들은 정말 디폴트라는 이 극적인 상황까지는 치닫지 않을 거다라는 정말 약간 근거 없는 희망론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네. 상황은 정말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올 월요일장에서는 그리스 아테네 증시도 열리지가 않고 말씀하셨다시피 자본 통제 상황이 들어가게 되는데 외신 쪽에서 좀 자세하게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네, 어쨌든 결론적으로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제 IMF랑 유로그룹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다. 네. ECB의 ELA 긴급 유동성 장치 이게 유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그리스가 당장 디폴트가 국면을 맞을 것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또 체크를 해보니까 ELA는 유지를 하는데 이제 830억 달러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한도를 상향을 하지는 않고 있다 이런 걸 또 안 좋게 보는 쪽도 있는데 뭐 좀 별로 중요한 어쨌든 이게 유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지금으로서는 약간 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본 통제 지금 나선 상황, 뱅크런 사태가 지금 가속화되고 있다. 그리고 뭐 ATM기 앞에서 그리스 국민들이 자기 돈을 뽑아가기 위해서 맨날 줄을 서고 있다라는 풍경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그러면서 이제 지금 은행들 지금 돈이 좀 씨가 말라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좀 근근히 좀 22의 어떤 이 긴급 유동성 지원에 대해서 이걸로 좀 버티고 있는데 이게 좀 안 늘어난다면 지금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좀 우리가 두 가지의 어떤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어쨌든 간에 결국 협상이 돼서 좀 어떤 지원이 된다 이런 부분과 또 그렇지 않다 결국 이제 디폴트로 이제 최악의 상황으로 간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어떻게 좀 시나리오를 짜볼 수 있을까요? 시한 연장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뭐 그리스가 그 수용을 한다거나 이 시나리오는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내 자금을 운영하고 있는 투자자한테는 그다지 도움이 되는 시나리오는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디폴트 시나리오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분명히 6월 30일 날까지 안 단다고 해서 우리가 상환을 못 한다고 해서 바로 디폴트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ECB에서 ELA를 받으면서 며칠간은 충분히 좀 버틸 수는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830억 달러가 완전히 소진이 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실질적인 디폴트를 고려를 해봐야 되겠죠. 어떻게 됐든 해결이 되는 것 같아도 중장기적으로 항상 미제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디폴트에 가까워진다고 한다면 뭐 민간 부분으로 뭐 부채가 이양이 되어 그 공공 부분으로 많이 이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실물 경제의 파급력이 굉장히 작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사실 알 수 있습니까? 라는 누구한테나 물어봐도 모르겠습니다라는 대답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림을 보십시오. 유로화 약세 추세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달러화 대비해서 유로화 약세 추세 이런 것은 그리스 리스크가 반영되는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국채금리 상승은 하락하는 트렌드를 전환하는 모습을 제가 분명히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러한 것은 유로화의 가치에서도 나오고 있다. 그리고 다음 그림 보시면 그리스 은행의 예금 이탈이 지금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 자본 통제 나선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됐든 리스크는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시 돌아갈 때 아니 여기다가 베팅을 뭐하러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주식을 잘 모르겠다. 안 하면 됩니다. 현금을 가지고 좀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면 그냥 올라가면 다시 따라잡으면 되고 완전 구덩이가 파이면 거기에서 우리가 기회를 잡으면 되는 겁니다. 예.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뭐 발을 담그지 말고 조금 현금화 전략으로 보수적으로 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주에 이제 사단이 좀 날 것 같은데요. 그에 따라서 또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저희가 정리해드리니까요. 참고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가지 이슈 마무리 짓겠습니다. 메리츠 정근증권 서동수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리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